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이려고 넥타이 메고 오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와서 보니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양하신 것 같고, 목표를 어디다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HR 담당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점을. 일단은 중간 관리자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앞으로 올라가실 분, 이런 분들 또 간접적으로 보면은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는 내가 중간 관리자가 된다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간 관리자들이 인식해야 할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세상은 변하고 있죠. 이 세상 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거.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어떤 속성, 어떤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세상 변하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 본성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견뎌라. 그 이야기입니다. 견디는 그런 입장에서 상황인식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은 뭔가 짜임새가 있어요.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되게 여기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기획 전략 하시는 분들 또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분들은 우리 조직이 그게 안 돼 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간 관리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매년 107만 개 사업이 생기고 86만 개가 망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자 등록을 가질 확률이 5% 미만이다.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중간관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살기 전략.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가장 현실적 있는 것들을 한 5가지를 모아봤어요.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살기 전략 5가지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패러다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유연 지식의 시대,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의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가정을 보더라도 와이프의 힘이 점점 세지는 것 같고요. 요즘 눈치 보고 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 시대가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공유의 시대. 옛날 같으면은 모든 거를 좀 지식을 독점하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나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남한테 많은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 공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응축의 시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강남에 뭡니까? 강남? 네? 강남 스타일. 이런 게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이게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이 인터넷망을 통한다고 하면은 세계 곳곳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때 2가지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 시대다. 이건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이 뭡니까? 우리 재결 제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뒷마당을 뒷집의 앞마당으로 쓰게 해라. 이게 아웃소싱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비 회사에서
우리 어느 회사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끝까지 경비원이죠. 그런데 경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임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웃소싱하는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에 화두가 어떻습니까? 하도 인터넷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 사람에 관계되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요. 인사 관리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이제 그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하자. 다음 뭡니까? 다음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요즘 로타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진공우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에게 진실한가, 공평한가, 우호적인가, 유익한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외우지를 못해서 진공우유 이렇게 해서 봅니다만 그 유익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유익이란 말이 인사관리, 노무관리의 기초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 인간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죠. 그런데 제 와이프는 2가 아니래. 오늘 아침에 다투었거든요.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거 이외에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느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거를 잘 인식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뭡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게 종교와 같은 것 같아요. 종교요. 이런 것은 좋다 나쁘다. 그래서 종교 문제 가지고는 절대 다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세상이 변하는 환경,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성이라는 자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사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 가지 인사관리를 공부를 30여 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을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여기까지 완결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패러다임은 변할 겁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기업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션은 존재 이유, 어떤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비전은 뭐냐면 앞으로 몇 년 후에 3년 또는 5년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비전이라는 자체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실현 가능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1100년대 말에서 1200년대 초까지 사셨죠. 65세로 일기를 다 했습니다만 징기스칸이 한 이야기 중에서 병사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이 비전을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코어밸리라고 했는데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컨셉들이 있어요. 대개 어떤 기업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있죠?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이게 인재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회사나 다 있는데 이게 문서화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문서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문화를 정립하는 겁니다. 다음엔 이러한 기업 문화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럼 우리 회사가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은 기업 문화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전략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게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이 선택이 되면은 이제 인사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 인사관리가 전략과 상관없이 됐어요. 사람을 직무 분석해가 조직 만들고 사람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평가, 보상, 개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사업의 전략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맞는 직무 분석을 해주고 조직을 맞춰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뽑고 확보하고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HR원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고 개발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여기에서 과거에는 인적자원 관리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은 전략에 상관없이 인사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전략과 같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CNC가 뭐냐면 체인지입니다. 하나는 컬처, 매니지먼트. 앞에 나와 있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을 통해서 형성된 문화는 바꾸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인사관리 해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어떤 시스템에 담아놓지 않으면요 컨설팅 끝나도 휴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꼭 EHR이라고 하는 툴에 담아놓고 나오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 커뮤니케이션, 어떤 기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윤활유가 필요하죠.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리더십이 나오는데 코칭 리더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리더십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거가 잘 된 회사가 잘 된 회사다. 만약 안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용 중에서 실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고성과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겠다.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믿을 수 없으면 쓰지 말고 썼으면 믿고 맡겨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 비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그 다음에 컴피턴시 역량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렇죠? 못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셋째, 액션 플랜이 어떻습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네 번째, 인센티브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비전, 커미턴시, 액션 플랜, 인센티브가 잘 될 때 고성과도 어떻게 된다. 앞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밑에 어떻습니까? 이런 고성과 조직으로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게 잘된 회사는 되어 있고 안 된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뭐였죠? 이제 우리 중앙관리자가 필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가지로 나눴는데 우리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65%더라. 리더들의 역할이. 그리고 시스템 만들면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25%밖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 마지막으로 광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보니까 한 10%.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그 중간 관리자들이 어떤 체인지 에이전트 역할을 잘 할 때 어떻습니까? 회사가 잘 돌아간다. 변화 관리의 주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쭉 생각해 보다가 어떤 게 내용일까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션이 나오죠. 존재 이유죠. 여기 보면 사회 속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적 지주 나와 있죠. 이거를 나라는 말로 넣어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속에서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적 지주, 신념체계. 여기 마찬가지로 그 미션도 그렇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회사 입장과 나의 입장을 항상 비교해 가면서 어떻습니까? 갭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 중에서 전략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을 잘 해나가는 것. 이 전략. 이것이 나도 살고 조직도 같이 사는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다. 여기 보시면은 M이 미션입니다. 또 V는 비전, 또 S는 전략. 미션, 비전,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긴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죠? 소중한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션과 비전의 내용에 따라서 회사의 미션 비전, 나의 미션 비전을 잘 감안해가지고 소중한 게 뭐냐 하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않고 아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 피하고 줄이고요. 주로 해야 할 일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거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놓치느냐? 중요하지만은 긴급하지 않은 거. 우리 사람들한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 하나는 뭡니까? 건강관리. 건강관리 한 번 망치면요. 복구가 안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람관계, 인간관계. 이 두 가지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전략들을 감안해서 중요성을 나올 수 있는 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판가름한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치형 리더가 좀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왼쪽은 트러스트는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신뢰를 유지하느냐.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근데 코치의 방법에서는 잘 듣는 거 이외에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하고 듣고 질문하고 한 가지를 질문하면 100가지를 안다.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아는데 왼쪽은 기법이고요. 오른쪽은 뭐냐? 개인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면요.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정말 기분 좋고 뭔가를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인디비주얼 파운데이션, 신체, 지성, 건강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 지내는 걸 없애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일일 습관을 만들고 삶을 단순하게 계속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신체, 지성, 정신이 건강해져서 정말 코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자성적 예언자가 되다. 우리 중앙관리자는 정말 신입사원들한테 하늘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팀장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책임감이 없다고 시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팀장의 행동은 자꾸 지시하고 체크하죠. 김 대리가 지각합니다. 내 상사는 나를 믿지 못하고 항상 감시하고 체크한다. 김 대리는 어떻습니까? 타부서로 옮겨야겠다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기다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입니다. 팀장 결론은 내가 맞았어. 잘 보았어. 나는 사람을 굉장히 잘 본단 말이야. 인생 망쳐놓고. 부서에 보시면은요, 누구 밑에만 가면 바보 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성적 예언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죠?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가서 팀장님한테 딱 드려야죠. 좀 더우시죠? 이렇게 아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성적 예언을 거꾸로 만드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중앙관리자 밑에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짧군요. 정말 이거를 6번째 넣을까 하다가 넣었는데요. 이게 로자베스 칸터가 우리나라에 와서 IMF 때 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업이 인류가 되려고 하면 이 3가지 3C를 잘해라. 첫째는 뭐냐면 컨셉, 내가 나갈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라. 그리고 역량을 집중을 해라. 컴피턴시. 부족한 역량 어떻게 합니까? 남하고 같이 해라. 커넥션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인류가 되는 조건인데 저는 이거를
정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 간의 관계도 하고 있고. 내가 못하는 거는 남을 통하면 되는 거지 내 구태 혼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